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5월 23일 토요일이고요. 어제 금요일장에 삼성전자는 장중 최고 30만 3,500원 선을 강하게 오르면서 최고점을 터치해줬죠. 하지만 결국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면서 29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 30만 원 선을 돌파하며 한껏 기대를 모았지만 장 마지막에 하락 조정받으면서 주주님들의 고민이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으실 텐데요. 특히 다가오는 이 월요일은 석가탄신일 연휴로 국내 증시가 하루 쉬어가고 다음 주 이 화요일인 5월 26일에 첫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토요일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 우리 증시를 강하게 압박할 초대형 매크로 변수와 리스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어서 잠깐 방송을 켰습니다. 어제 금요일 종가 흐름과 오늘 주말 동안 발표된 이 대외 변수들을 제대로 복기해 두셔야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시장이 요동칠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말 편히 쉬시기 전에 잠깐 동안 저와 함께 이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죠. 어제 삼성전자가 앞자리 이 3을 그리면서 30만원 선을 터치해주자 증권사나 뉴스에서는 너도나도 이 목표가를 높여 부르면서 당장이라도 더 치고 올라갈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신뢰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한 상태에서 전직 위기까지 고조되는 시점일수록 우리는 다음 주 초반에 섣불리 위로 따라붙는 이 매매를 정말 조심하셔야죠. 겉으로 보이는 이 주가 흐름 이면에 어제 최종 마감된 수급 데이터와 미국의 거시경제 축이 매우 긴밀하고도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제 외국인 창구의 최종 마감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시점인 오후 3시 31분 기준으로 JP모간 창구에서만 무려 약 212만 주가 넘는 대량 매도 폭탄을 매섭게 쏟아내며 한 주를 끝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도 물량을 온전히 받아내는 동안 이 외국계 메이저 창구는 주말 사이에 터질 매크로 리스크를 미리 감지한 듯 이 반등을 이용해 오히려 철저하게 비중을 줄이고 나간 셈이죠. 이러한 강한 매도 우위 수급은 단순한 단기 차익 실현을 넘어 주말 동안 뉴욕 증시와 연준 내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와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해외 시황의 가장 큰 화두는 이 미국 연준의 새로운 수장 케빈 워시 의장이 지명된 것과 오늘 토요일 저녁에 속보로 터져나온 이 중동발 전쟁 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워시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대놓고 연준이 독립적이길 바란다는 이례적인 뼈있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라는 우회적인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워시 의장은 취임사에서 오히려 연준의 결단력과 강한 독자 노선을 밝히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 고금리 기조를 타협 없이 유지하겠다는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 연준은 전임 제롬 파월 의장이 떠나지 않고 2028년 초까지 평이사 신분으로 남는 이례적인 동거 체제입니다. 이 워시 의장이 급격한 정책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이 내부에서 파열음이 생길 것이고 이때마다 이 글로벌 변동성 지수가 치솟으며 외국인들은 신흥국 주식을 팔아치우려 할 겁니다. 여기에 오늘 토요일 저녁 미국이 며칠 내로 이란 공습을 준비 중이라는 속보가 보도됐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듯 이 원달러 환율은 최고 1519원까지 이미 치솟았고 이 두바이유 역시 배럴당 103.36달러까지 급등한 상태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 폭등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의 마진을 무겁게 짓누르고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세력들은 왜 이 다음 주 화요일 개장을 앞두고 굳이 어제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이토록 거세게 물량을 던졌을까요? 삼성전자가 최근 20만원 초반에서 30만원 선까지 가파르게 오르며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주말 사이에 터질 이란 공습 리스크와 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외국인들은 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출구 삼아 저가 매집 물량을 가볍게 덜어내면서 소리 없이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적 대응을 마쳤던 거죠. 어제 장중의 최고점인 30만 3,500원을 찍고 29만 2천원까지 밀리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로 마감된 시점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겠다는 시그널을 보여준 겁니다. 게다가 주말 사이에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 만큼 다음 주 화요일 개장 이후 이 일봉상 5일선과 10일선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지가 앞으로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지지선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 동안 복귀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기준은 바로 이 5일선과 11선이 밀집한 28만 4천원에서 28만 5천원 구간이란 겁니다. 다음 주 시장이 열리고 이 기준선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져가야 할 대응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다음 주 초반 동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분기점은 바로 이 29만 원 선입니다. 차트상 이 자리를 다음 주 초반에 안정적으로 지켜내 주느냐 혹은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밀리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급 공방을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드렸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내일 당장 새로운 이슈나 정보가 들어오면 변동성이 생기기 마련이죠. 게다가 이 주주님들마다 들어오신 평단가도 다 다르고 이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는 정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수집한 이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스스로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필요한 이슈만 캐치해서 가시죠. 하지만 나만의 이 기준점을 세워보고 싶거나 제대로 된 대응 전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이 방송을 켜둘 수도 없고 이 유튜브 영상으로만 다음 주 시장 변동성에 혼자 대응하시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불필요하고 복잡한 설명은 모두 빼고 우리 주주님들이 현재 보유하신 이 평단가에 맞춰서 기준점과 다음 주 화요일 대응 시나리오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 생각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가장 먼저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뭐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투자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이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소 구역이 이 법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기업에 대한 이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평단가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까지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한 후에 여러분들이 화요일장에서도 명확한 대응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2차전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거대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이거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 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